2025년 5월 서울의 아침은 눈부셨다. 한강을 가로지르는 마포대교 위로 부서지는 햇살이 도시의 유리창들을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강지호는 자신의 아파트 거실 창가에 서서 그 풍경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17층에서 내려다보는 세상은 평화롭기 그지없었다. 간 내린 커피 향이 코끝을 간질렸고 세탁기에서는 섬유유연제의 상쾌한 향이 은은하게 퍼져나왔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제자리에 있는 그런 아침이었다. 여보, 넥타이가 조금 삐뚤어졌어요. 부드러운 목소리와 함께 아내 윤서연이 다가왔다. 그녀는 지훈의 넥타이를 섬세한 손길로 바로잡아 주었다. 그녀의 손끝에서 익숙한 핸드크림 향기가 났다. 지훈은 아내의 맑은 눈을 마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결혼 5년 차. 그들의 사랑은 뜨거운 열정보다는 잔잔한 강물처럼 깊고 단단해져 있었다. 서연은 지훈에게 세상의 전부였고 이 평화로운 아침은 그 전부가 닝수호된 순간이었다. 오늘 투자자 미팅 중요한 날이잖아요. 힘내요. 서연이 그의 뺨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다. 걱정 마. 당신이 응원해 주는데. 지훈은 아내의 어깨를 가볍게 감싸 안았다. 거실 한편 황금빛 털을 가진 골든 리트리버. 미소가 햇살 아래서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었다. 그 모습마저 평화로운 풍경의 일부였다. 다녀올게. 조심히 다녀와요. 저녁은 맛있는 걸로 해놓을게요. 현관문을 나서는 지훈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SJ그룹 본사가 있는 여의도로 향하는 길. 라디오에서는 감미로운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다. 그는 오늘 있을 중요한 미팅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했다. SJ그룹의 사활이 걸린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 그가 몇 달간 밤낮으로 매달린 결과물이었다. 투자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마지막 발표. 모든 것이 순조로울 터였다. 사무실에 도착해 자리에 앉은 지훈은 서류 가방을 열었다. 그리고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있어야 할 파란색 파일이 보이지 않았다. 신도시 프로젝트의 재무 분석과 수익성 예측에 관한 극비 자료. 투자자들에게 제시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데이터였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어젯밤 늦게까지 집에서 최종 검토를 하고 서재 책상 위에 올려둔 것이 기억났다. 짠장! 나지막한 욕설이 터져나왔다. 미팅 시간은 앞으로 2시간 남짓. 회사에서 집까지는 차가 막히지 않아도 40분이 걸리는 거리였다.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차장으로 향했다. 아내에게 전화해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 조용히 다녀오면 될 일이었다. 다시 차를 몰아 집으로 향하는 길은 아침에 올 때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다. 평화롭던 도시는 조급한 그의 마음을 비웃는 듯 무심했고 라디오의 클래식은 소음처럼 들렸다. 초조함에 핸들을 쥔 손에 땀이 찼다. 왜 하필 오늘 같은 날 이런 실수를 했는지 자책감이 밀려왔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17층 버튼을 누른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복도는 아침처럼 고요했다. 현관문 앞에 섰을 때 지훈은 작은 위화감을 느꼈다. 서연의 구두 옆에 놓인 낯선 남자의 최고급 로퍼 한 켤레. 짙은 갈색에 한눈에 봐도 수백만 원은 좋게 넘어 보이는 명품이었다. 누가 왔으나 서연은 오늘 집에만 있겠다고 했다. 혹시 아버님이나 장인어른이 오셨나 하지만 두 분 다 이런 비싼 신발을 신지는 않았다. 차가운 불안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그는 조심스럽게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다. 삐리릭. 소리와 함께 잠금 장치가 해제되는 소리가 났지만 문은 이미 살짝 열려 있었다. 서연은 늘 외출하지 않을 때도 문을 철저히 잠그는 사람이었다. 불안감은 확신에 가까워졌다. 그는 숨을 죽이고 문을 아주 천천히 열었다. 집안은 아침과 달리 무겁고 농밀한 침묵에 잠겨 있었다. 그리고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소파 위에 아무렇게나 벗어 던져진 남성용 재킷이었다. SG그룹의 로고가 박힌 최고급 맞춤 정장, 최민준 회장의 것이었다.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다.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아니야, 아닐 거야. 회장님이 무슨 일로 여기까지? 우연일 거야. 그는 스스로를 필사적으로 부정하며 나무 인형처럼 뻣뻣한 걸음으로 복도를 지나 침실로 향했다. 침실 문이 완전히 닫혀있지 않았다. 손가락 한마디 정도의 틈, 그 틈새로 끔찍한 진실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지우는 차마 그 안을 들여다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의 눈은 그 틈으로 향했다. 시간이 멈췄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귀에서 윙 하는 이명만이 들렸다. 그 틈으로 보인 것은 그들의 결혼사진이 걸린 벽 아래, 그들이 매일 밤 함께 잠들던 그 침대 위에서 뒤엉킨 두 개의 그림자였다. 아내 서연의 상기된 얼굴과 그녀를 탐욕스럽게 끌어안고 있는 남자. 자신의 인생을 바쳐 충성했던 회사의 수장, 최민준 회장이었다.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5월의 햇살이 그 배신의 현장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 빛은 너무나 잔인해서 모든 것을 현실이 아닌 악몽 속 한 장면처럼 만들었다. 지우는 숨을 쉴 수 없었다. 배부, 깊숙한 곳의 공기까지 모두 빨려나간 기분이었다. 눈앞이 흐려지고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그는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다. 손과 발이 차갑게 식어갔다. 완벽했던 그의 세계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본능이 이성을 지배했다. 여기서 무너질 순 없다. 들켜서는 안 된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유령처럼 한 걸음 또 한 걸음. 거실로 돌아온 그는 현관 옆 선반 위에 놓인 파란색 파일을 발견했다. 그가 돌아온 이유, 그를 이 지옥으로 이끈 바로 그 물건이었다. 손이 벌벌 떨려 파일이 잡히지 않았다. 몇 번의 시도 끝에 간신히 파일을 움켜쥔 그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문이 닫히는 딸깍 소리가 그의 심장에 박히는 총성처럼 들렸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수 없었다.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차가운 콘크리트 벽에 등을 기댄 채 그대로 주저앉았다. 손에 든 파란색 파일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는 두 손에 얼굴을 묻었다. 참았던 숨이 거칠게 터져 나왔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너무나 큰 충격과 배신감은 눈물마저 얼어붙게 만들었다. 고요한 계단 안. 도시의 소음이 아득하게 들려왔다. 강지훈은 그 차가운 공간에 혼자 앉아 있었다. 몇 분 전까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였던 그는 이제 자신의 세계가 무너져 내린 잿더미 위에 홀로 남겨졌다. 완벽했던 그날의 아침은 그렇게 지울 수 없는 균열과 함께 막을 내리고 있었다. 비상계단의 차가운 공기가 강지훈의 폐부를 찔렀다. 그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시계가
오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투자자 미팅, 모든 것을 파괴한 그 빌어먹을 미팅. 그는 벽을 짚고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바로잡고 감정이 사라진 로봇처럼 표정을 지웠다. 울고 소리치고 모든 것을 부셔버리고 싶었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짐승처럼 울부짖는 것은 혼자 있을 때 해도 늦지 않았다. 지금은 강지훈 팀장의 가면을 써야 할 시간이었다. 다시 회사로 돌아가는 길은 기억나지 않았다. 어떻게 운전했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든 것이 안개 속에 있는 듯 했다. 그가 회의실 문을 열었을 때 투자자들과 임원들이 막 자리에 앉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최민준 회장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최민준의 눈에 스친 것은 아주 짧은 놀라움. 그리고 이내 그의 얼굴에 떠오른 것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오만하고 너그러운 미소였다. 강 팀장,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네. 오는 길에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 그 목소리, 몇 시간 전 그의 아내의 귓가에 속삭였을지도 모를 그 목소리였다. 지훈은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역겨움을 삼켰다. 그는 완벽한 각도로 허리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오는 길에 가벼운 접촉 사고가 있었습니다. 늦지 않으려고 서두르다 보니 경황이 없었습니다. 완벽한 거짓말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최민준은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다. 지훈은 스크린 앞에 서서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의 입에서는 막힘없이 전문 용어와 데이터가 흘러나왔다. 목소리는 차분했고 제스처는 자신감이 넘쳤다. 회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의 프로페셔널함에 감탄했지만 아무도 그의 내면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파괴한 남자를 향해 존경을 담아 회장님이라 부르며 그가 훔쳐갈 프로젝트의 위대함을 설명하고 있었다.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코미디였다. 발표 도중 그는 최민준이 자신을 향해 던지는 미묘한 승리감의 눈빛을 포착했다. 마치 그의 비밀스러운 수치심을 알고 즐기는 듯한 더러운 눈빛이었다. 지훈은 그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겼다. 발표는 대성공이었다. 투자자들은 박수를 치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들이 떠난 후 최민준이 다가와 지훈의 어깨를 두껍고 뜨거운 손으로 툭 쳤다. 수고했네, 강 팀장. 자네는 역시 우리 SJ그룹의 보배야. 오늘 저녁에 임원들과 식사 자리가 있는데 같이 하지. 그 손길이 닿는 순간 지훈은 불에 댄 듯한 통증을 느꼈다. 그는 교묘하게 몸을 비틀어 그 손길에서 벗어났다. 감사합니다만 몸이 좋지 않아 오늘은 일찍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 안색이 안 좋아 보이긴 하더군. 사고 때문인가? 어서 들어가 보게. 최민준은 관대한 상사의 가면을 쓴 채 돌아섰다. 그 뒷모습을 보며 지훈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오히려 그를 현실에 붙잡아 주었다. 세상에서 가장 긴 퇴근길이었다. 집에 가까워질수록 숨이 막혔다. 무슨 얼굴로 그녀를 봐야 할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현관문을 열었을 때 그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깨끗하게 비워진 현관이었다. 아침에 보았던 그 배신의 증거. 남자의 로퍼는 사라지고 없었다. 집 안에서는
맛있는 찌개 냄새가 풍겨왔다. 왔어요. 미팅은 잘 끝났어요. 서연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세상에서 가장 해맑은 미소로 그를 맞았다. 지우는 그 얼굴을 마주했다. 그가 세상 무엇과도 바꾸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얼굴. 하지만 지금 그 얼굴 위로는 침실에서 보았던 상기된 표정이 겹쳐 보였다. 속이 메스꺼웠다. 잘 끝났어. 그들은 식탁에 마주 앉았다. 서연은 오늘 있었던 소소한 일들을 제잘거리며 이야기했다. 지우는 짧고 건조한 대답으로 응수했다. 그의 모든 신경은 눈앞의 여자가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분석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 늘 지훈의 발치에서 얌전히 있던 미소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서연이 식탁 아래로 손을 뻗어 미소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하자 미소가 갑자기 목 깊은 곳에서부터 그르렁거리는 위협적인 소리를 냈다. 그리고는 슬금슬금 뒷걸음질쳐 그녀의 손길을 피하고는 지훈의 의자 옆에 바싹 붙어 앉아 서연을 경계의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서연의 얼굴이 당혹감으로 굳었다. 미소, 왜 이래 갑자기? 미소는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그녀에게 그런 적이 없었다. 지훈은 미소를 그리고 아내를 번갈아 보았다. 그 순간 그의 가면이 찰나의 순간 동안 벗겨졌다. 그의 눈에는 경멸과 차가운 분노가 얼음처럼 서려 있었다. 그 시선을 마주한 서연은 자기도 모르게 몸을 움찔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등골을 타고 흐르는 한기를 느꼈다. 걔는 알고 있었다. 이 집에서 유일하게 진실을 목격한 또 다른 존재, 배신자의 위선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날 밤 지훈은 서재에서 잠들지 못했다. 서연은 그가 피곤해서 그런 것이라 생각하는 듯 했다. 그는 창밖의 어두운 도시를 내다보며 6개월 전 연말 회식날의 기억을 떠올렸다. 화려한 호텔 연회장. 그는 팀원들과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느라 바빴다. 그때 최민준 회장이 사람들 무리를 헤치고 다가와 서연에게 말을 걸었다. 당시만 해도 그는 자신의 아름다운 아내가 회장의 주목을 받는 것에 은근한 자부심을 느꼈었다. 강 팀장은 정말 복이 많아. 이렇게 아름답고 현명한 아내를 두었으니 말이야. 최민준의 목소리는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을 만큼 컸다. 그는 직접 서연에게 와인을 따라주며 그녀의 팔을 스치던 손길이 불필요하게 길었다. 술잔을 건네며 그녀의 손등을 은근히 감싸 쥐기도 했다. 그땐 그저 권력 있는 자의 과장된 친절함이나 아랫사람에 대한 관심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와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명백했다. 모든 몸짓, 모든 눈빛은 치밀하게 계산된 수작이었다. 사냥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의 눈앞에서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완벽한 바보처럼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기억의 파편들이 칼날이 되어 그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지호는 다시 현재로 돌아왔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충동적인 하룻밤의 일탈도 아니었다. 이것은 기만이고 계획된 배신이었다. 그는 두 주먹을 다시 꽉 쥐었다. 고요한 아파트의 정적을 깨고 서재 문 밖에서 미소가 앞발로 문을 긁는 소리가 들렸다. 낑낑거리는 낮은 신음소리. 주인의 고통을 고스란히 느끼고 있는 것이다. 지훈이 문을 열자 커다란 몸집의 개가 안으로 들어와 그의 무릎에 머리를 기댔다.
따뜻한 청아 축축한 코의 감촉, 이 무너져 내린 세상 속에서 짐승의 말없는 충성이 그에게 남은 유일한 진실이었다. 지훈은 미소의 등을 천천히 쓸어내렸다. 그의 얼굴에는 다시 완벽한 가면이 씌워졌다. 하지만 그 가면 뒤에서는 차갑고 날카로운 복수의 계획이 조용히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강지훈의 세계는 어제와 같았지만 전혀 다른 곳이 되어 있었다. 햇살은 여전히 창문을 통해 쏟아졌고 커피 향은 여전히 집 안을 맴돌았다. 하지만 모든 것에서 온기가 사라져 있었다. 윤서연은 평소처럼 아침을 차렸지만 지훈은 그녀의 얼굴을 제대로 마주 볼 수 없었다. 그는 어젯밤 서재의 작은 소파에서 웅크린 차에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분노와 슬픔을 넘어선 차가운 이성이 그의 머리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을 폭로하고 그들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것, 그것은 순간의 카타르시스를 줄지언정 결국 그를 동정받는 피해자로 만들 뿐이었다. 윤서연은 부도덕한 여자로, 최민주는 잠시의 스캔들로 시끄러울 뿐 그의 권력과 부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진정한 복수가 아니었다. 최민준을 무너뜨리려면 그의 가장 단단한 갑옷, 즉 그의 부와 권력을 빼앗아야 했다. 그리고 그 무기는 바로 그의 손안에 있었다. 어제 그를 지옥으로 이끌었던 바로 그 파란색 파일, 새벽동이 트기 전 지훈은 서재 책상에 앉아 그 파일을 펼쳤다. 어제는 그저 회의를 위해 훑어봤던 서류들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새로운 눈으로 배신당한 자의 집요함으로 모든 숫자와 단어를 뜯어보기 시작했다. 공식 투자 제안서의 수치와 부록으로 첨부된 원자재 및 하청업체 비용의 원 데이터를 비교했다. 그리고 그는 발견했다. 건설 자재 비용은 시장 가격보다 터무니없이 부풀려져 있었다. 하청업체 목록에는 그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태하개발이라는 유령 회사나 다름없는 곳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곳으로 막대한 금액이 지급되고 있었다. 숫자들이 맞지 않았다. 수십억 원의 행방이 묘연했다. 이것은 단순한 프로젝트 제안서가 아니었다. 최민준의 거대한 비자금을 조성하는 비밀 장부였다. 지훈의 심장이 차갑게 뛰기 시작했다. 개인적인 배신에 대한 복수는 이제 거대한 부패를 파헤치는 싸움으로 변모했다. 그의 고통은 칼날 같은 집중력으로 바뀌었다. 그날부터 지훈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는 매일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았다. 서연에게는 투자유치 후속 작업 때문에 바쁘다고 둘러댔다. 그의 헌신의 상징이었던 사무실은 이제 복수를 위한 요새이자 비밀 실험실이 되었다. 하지만 혼자서는 불가능했다.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조력자가 필요했다. 그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다. 재무팀의 박성호 대리. 성호는 데이터 분석에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고 무엇보다 강직하고 정직한 성품의 소유자였다. 그리고 그는 지훈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랐다. 지훈은 신중하게 접근했다. 그는 회사 밖의 조용한 카페로 성호를 불러냈다. 모든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다. 그는 자신이 발견한 데이터의 불일치가 회사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인 것처럼 포장했다. 성호 씨, 내가 아주 이상한 점을 발견했는데 이걸 공식적으로 문제 삼기엔 너무 위험해. 자네의 도움이 필요하네. 절대적인 비밀 유지가 조건이야.
지훈은 그가 분석한 데이터의 극히 일부만을 보여주었다. 성호의 날카로운 눈은 즉시 그 숫자들 사이에 비정상적인 흐름을 포착했다. 그는 지훈의 정직함을 믿었기에 호기심과 우려가 뒤섞인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팀장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믿고 따르겠습니다.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그들의 위험한 공조가 시작되었다. 성호는 재무팀의 위치를 이용해 태아 개발의 모든 거래 기록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지훈은 팀장의 권한으로 과거 프로젝트들의 아카이브에 접근했다. 두 사람은 암호화된 메시지로 소통했고 인적이 드문 곳에서 만나 정보를 교환했다. 조각난 퍼즐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최민준의 비자금 규모는 지훈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거대했고 수년에 걸쳐 여러 프로젝트에 걸쳐 있었다. 반면 집안의 공기는 날이 갈수록 차가워졌다. 지훈은 자신의 집에서 유령처럼 행동했다. 서영과 눈을 마주치는 것을 피했고 필요한 말이 아니면 입을 열지 않았고 매일 밤 서재에서 잠들었다. 서연의 불안감은 커져만 갔다. 그녀는 이 숨막히는 침묵을 깨기 위해 필사적이었다. 지훈이 좋아하는 반찬으로 저녁을 차렸고 그의 낡은 셔츠를 버리고 새 셔츠를 사다 놓았고 휴가 계획을 세우자고 말을 걸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서재 문을 열었다. 여보, 우리 왜 이렇게 됐어요? 당신 요새 나를 피하는 것 같아.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그 위선적인 질문에 지훈은 비명을 지르고 싶었다. 네가 내 인생을 망쳤어 라고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가면을 벗지 않았다. 그는 차갑고 지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프로젝트 때문에 너무 바빠서 그래. 신경 쓸 겨를이 없어. 당신도 알잖아. 이번 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의 변명은 너무나 그럴듯해서 서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냉담함을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그리고 그럴수록 그녀의 비밀스러운 죄책감은 더욱 깊어져만 갔다. 위험은 늘 가까이에 있었다. 어느 늦은 밤 지훈이 사무실에서 회장의 비서실과 연결된 서버에 몰래 접근하고 있을 때였다. 순찰을 돌던 경비원이 복도에 나타났다. 심장이 철렁했다. 그는 재빨리 접속 기록을 삭제하고 아무 일 없는 척 모니터를 껐다. 경비원의 발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그는 숨을 죽여야 했다. 최민준의 눈과 귀가 어디에나 있다는 사실을, 단 한 번의 실수가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시간이 흘렀다. 지훈과 성호는 아무도 찾지 않는 회사 건물 옥상에서 만났다. 밤바람이 차가웠다. 성호가 작은 USB 메모리 하나를 건넸다. 그의 얼굴은 흥분과 긴장으로 상기되어 있었다. 팀장님, 찾았습니다. 태아 개발의 대표, 서류상으로는 유령 인물이지만 자금 흐름의 최종 종착지는 회장님의 개인 스위스 계좌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지훈은 USB를 건네받았다. 그의 손안에서 작고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느껴졌다. 이것이 첫 번째 실체적인 증거였다. 괴물의 심장을 꿰뚫을 수 있는 진실의 첫 번째 파편이었다. 그는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그의 발 아래에서 반짝였다. 개인적인 복수심으로 시작된 일은 이제 정의를 위한 싸움이 되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배신당한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거대한 괴물에게 칼을 겨눈 복수자였다. 그리고 그는 이 싸움에서 절대로 질 수 없었다. 최민준 회장은 자신의 거대한 사무실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강지훈이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신도시 프로젝트의 최종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투자자들은 만족했고 언론은 SJ그룹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도했다. 하지만 최민준은 포식자였다. 그리고 포식자는 다른 동물의 이상 행동을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강지훈의 반응은 정상이 아니었다. 보통의 남자는 아내의 외도를 목격하면 폭발하거나 이성을 잃고 추궁하거나 최소한 고통에 몸부림쳐야 했다. 하지만 강지훈은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 그는 차가운 로봇처럼 완벽하게 계산된 일상을 살아갈 뿐이었다. 그 침묵은 슬퍼하는 자의 침묵이 아니었다. 무언가를 계획하는 자의 침묵이었다. 그 사실이 최민준을 깊이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는 비서를 통해 윤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뱀 같은 냉혹함이 서려 있었다. 서연 씨, 나야. 요새 강 팀장, 집에서 별말 없나?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이상하군. 전화기 넘어 서연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죄책감에 시달리는 여자의 목소리였다. 아니에요. 회장님, 그냥 프로젝트 끝나고 너무 피곤해서 그런가 봐요. 스트레스가 심한 것 같아요. 스트레스 최민준은 코웃음을 쳤다. 아니면 뭔가를 알아챈 걸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 둘 다 끝장이야. 당신 남편, 보통 내기가 아니더군. 그 말은 서연의 마음에 의심과 공포의 씨앗을 심었다. 그녀는 남편에 대한 미안함과 최민준에게 발각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사이에서 갈기갈기 찢겼다. 최민준은 선제 공격을 하기로 결심했다. 강지훈을 그냥 해고할 수는 없었다. 최근의 성공 때문에 명분이 없었다. 그래서 명분을 만들기로 했다. 그는 자신의 충견인 윤 이사를 호출했다. 두 사람은 강지훈을 제거하기 위한 정교한 덫을 설계했다. 경쟁사인 대형건설을 미끼로 쓸 계획이었다. 그들은 신도시 프로젝트의 기밀 데이터를 대형건설 측에 유출시키되 그 모든 디지털 흔적이 강지훈의 컴퓨터와 IP 주소에서 시작된 것처럼 조작할 것이었다. 덫은 더욱 잔인하고 교묘하게 설치되었다. 최민준은 데이터 유출 사건에 대한 내부 조사를 지휘할 책임자로 강지훈을 임명했다. 자신이 범인으로 지목될 범죄를 스스로 조사하게 만든 것이다. 지훈은 임명장을 받는 순간 사냥꾼이 사냥감이 되었음을 직감했다. 이것은 명백한 경고이자 함정으로 들어오라는 초대장이었다. 집에서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서연은 남편의 눈이 날마다 차가워지는 것을 지켜보며 극도의 불안에 시달렸다. 최민준이 심어놓은 공포는 그녀의 양심과 싸웠다. 그녀는 남편의 목을 향해 덫이 조여오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어느 날 밤, 지훈이 동창회에 간 사이 그녀는 악마에 홀린 듯 그의 서재에 들어갔다. 그가 무언가 알고 있다는 증거를 찾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그의 책상 서랍을 뒤지고 컴퓨터를 켰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하지만 남편의 공간을 몰래 뒤지는 행위 자체가 또 다른 배신이라는 생각에 그녀는 스스로를 혐오했다. 덫은 마침내 작동했다. 내부 조사가
별다른 성과 없이 지지부진하던 중 언론에서 뉴스가 터져 나왔다. 경쟁사인 대형건설이 SJ그룹의 신도시 계획과 놀랍도록 유사한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기밀 유출은 이제 공공연한 사실이 되었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차가운 긴장감이 감도는 회의실. 최민준의 충견. 윤 이사가 IT보안팀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심야 시간에 강지훈의 사무실 IP 주소에서 외부로 대량의 데이터가 전송된 로그 기록을 스크린에 띄웠다. 그리고 그들이 미리 준비해둔 대포폰과 대형건설의 한 직원 사이에 오고 간 통화 기록까지 증거로 제출했다. 모든 증거는 완벽하게 조작되었지만 기술적으로는 반박할 수 없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강지훈에게로 쏠렸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부인하는 것은 무의미했다. 이것은 진실의 법정이 아니라 마녀사냥의 재단이었다. 그는 희생양으로 바쳐질 운명이었다. 최민준 회장은 충격과 깊은 실망감에 빠진 연기를 펼쳤다. 그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 찬 듯 떨렸다. 강 팀장, 내가 자네를 얼마나 믿었는데 어떻게 이런 배신을 할 수가 있나. 우리 회사에, 그리고 내 대한 배신이야. 그 위선적인 외침이 회의실을 가득 메웠다. 지훈은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당신이 진짜 배신자다 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 눈빛의 의미를 읽지 못했다. 결정은 신속하게 내려졌다. 강지훈은 모든 직위에서 즉시 해제되었고 법적 조사가 끝날 때까지 정직 처분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개인 물품이 담긴 작은 상자를 든 채 보안 요원들에게 이끌려 사무실을 나왔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를 존경과 선망의 눈으로 바라보던 동료들이 이제는 경멸과 동정 혹은 노골적인 비난의 시선으로 그를 쳐다봤다. 10년 넘게 쌓아 올린 그의 경력과 명예가 단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했다. 그는 SJ그룹의 거대한 유리 빌딩 앞에 섰다. 한때는 그의 자부심이었고 이제는 그의 파멸을 상징하는 건물이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빌딩의 꼭대기를 올려다보았다. 그는 완벽하게 혼자였다. 덫은 성공적으로 작동했다. 그들은 그의 인내심을 과소평가했지만 그는 그들의 잔인함을 과소평가했다. 지훈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바닥에 다시 피가 배어나왔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를 짓밟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들은 틀렸다. 그들은 그를 파괴한 것이 아니라 그를 묶고 있던 마지막 족쇄를 풀어준 것이다. 이제 그는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궁지에 몰린 사냥감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짐승이 되는 법이다. 궁지에 몰렸다. 강지훈은 자신의 집 거실에 앉아 있었지만 마치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힌 기분이었다. 정직 처분 이후 그의 세상은 급격히 좁아졌다. 회사의 법무팀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었고 그의 모든 금융계좌는 가압류되었다. 한때 그를 따르던 동료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언론은 그를 회사를 배신한 산업 스파이로 매도했다. 벽이 사방에서 그를 향해 조여오는 듯한 압박감, 복수를 향한 차가운 결의는 거대한 적 앞에 선 개인의 무력감과 절망감에 조금씩 잠식당하고 있었다. 윤서연은 헌신적인 아내를 연기했다. 그가 먹지도 않는 보양식을 만들어 바쳤고 독이 든 위로의 말을 건넸다. 여보, 힘내요. 다 잘 될 거예요. 나는 당신을 믿어요. 지훈은 그저
텅 빈 눈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침묵은 그녀의 피부를 바늘로 찌르는 듯했다. 그녀는 지훈이 무얼 할지 두려웠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은 만약 지훈의 무죄가 밝혀졌을 때 최민준이 자신을 버릴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만든 감옥에 갇혀 스스로의 두려움을 먹고 사는 죄수였다. 이 절망의 시간 속에서 지훈의 곁을 지키는 것은 오직 미소뿐이었다. 충직한 개는 주인의 그림자처럼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지훈은 더 이상 이 집에 머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모든 것이 거짓과 배신으로 얼룩진 이 공간을 벗어나 작은 원룸이라도 구해 법적 싸움을 준비해야 했다. 그는 옷방으로 들어가 여행 가방에 몇 가지 필수품을 챙기기 시작했다. 그가 부부의 옷이 함께 걸린 옷장을 열었을 때 미소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미소는 방 한가운데서 안절부절 못하더니 서연이 사용하는 쪽에 붙박이장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다가 갑자기 날카롭고 다급한 목소리로 짖기 시작했다. 앞발로는 장롱의 가장 아래쪽 구석을 미친 듯이 긁어댔다. 미소, 이리 와. 조용히 해. 지훈이 피곤한 목소리로 불렀지만 미소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절박하게 짖으며 지훈과 장롱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 눈빛에는 분명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짜증이 났지만 개의 집요함에 이끌려 지훈은 마지못해 그쪽으로 다가갔다. 미소가 긁고 있는 부분은 평범한 마감용 나무판처럼 보였다. 하지만 지훈이 손으로 그 부분을 쓸어보았을 때 아주 미세한 틈이 느껴졌다. 그는 손가락에 힘을 주어 그 부분을 눌렀다. 딸깍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나무판의 일부가 안으로 들어가며 숨겨진 공간이 드러났다. 그들이 이 집에 이사 온 후 한 번도 존재를 몰랐던 비밀 금고였다. 그리고 그 안에는 작고 매끄러운 스마트폰 한 대가 놓여 있었다. 서연이 평소에 사용하던 폰이 아니었다. 지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그 폰을 집어들었다. 차갑고 단단한 기계의 감촉. 그는 비밀번호를 풀어야 했다. 서연의 생일 아니었다. 자신의 생일, 그것도 아니었다. 그 순간 차가운 예감이 그의 뇌리를 스쳤다. 그는 모든 악몽이 시작된 그날 연말 회식 날짜를 입력했다. 화면이 열렸다. 지훈은 마른 침을 삼키며 갤러리를 열었다. 그 안은 지옥의 기록이었다. 호텔 방에서, 고급 레스토랑에서, 최민준의 차 안에서 찍은 서연과 최민준의 셀카 사진들, 그들의 길고 추악한 관계를 증명하는 사진들이 가득했다. 메시지 내용은 더욱 끔찍했다. 최민준의 달콤한 약속들과 그의 화답하는 서연의 사랑 고백들. 하지만 진짜 공포는 음성 파일에 있었다. 그는 헤드폰을 귀에 꽂고 첫 번째 파일을 재생했다. 그가 알던 부드러운 목소리가 아닌 교활하고 야망에 찬 서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지훈 씨는 너무 답답해. 재미없고 숨이 막힐 때가 있어. 두 번째 파일. 그녀는 최민준에게 지훈의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적극적으로 흘리고 있었다. 최민준이 훗날 그를 공격하는데 사용했던 바로 그 정보들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파일, 몇 주 전에 통화 내용이었다. 단검이 그의 심장을 꿰뚫었다. 최민준의 목소리. 강 팀장이 눈치챈 것 같아. 슬슬 처리해야겠어. 그리고
이어지는 서연의 목소리, 차갑고 명료했다. 어떻게요? 확실하게 해야 해요. 괜히 우리까지 위험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녀는 단순한 불륜의 상대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사회적, 직업적 생명을 끊어버리는 계획에 가담한 적극적인 공범이었다. 그의 머리를 겨눈 총에 기꺼이 총알을 장전해 준 사람이었다. 녹음이 끝났다. 정적. 지훈은 헤드폰을 벗었다. 절망감은 사라졌다. 그 자리는 순수하고 하얗게 타오르는 무시무시한 분노로 채워졌다. 그가 아내라 불렀던 여자에 대한 마지막 남은 연민 한 조각까지 모두 증발해버렸다. 그는 손안의 전화기를 내려다 보았다. 이것은 단순한 불륜의 증거가 아니었다. 이것은 열쇠였다. 무기였다. 그들 둘을 한꺼번에 파멸시킬 수 있는 완벽하고 반박 불가능한 증거였다. 지훈은 방 한가운데 우뚝 섰다. 비밀 스마트폰이 그의 손안에 단단히 쥐어 있었다. 미소가 다가와 그의 다리에 코를 부볐다. 마치 자신들이 찾아낸 것의 무게를 이해한다는 듯 낮은 낑낑거림을 냈다. 지훈은 걔를 내려다 보았다. 그의 눈은 더 이상 텅 비어있지 않았다. 차갑고 무서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이제 그들의 몰락을 지휘할 힘을 손에 넣었다. 그들이 그를 위해 파놓은 함정은 이제 그들 자신의 무덤이 될 것이었다. 사냥감은 마침내 자신의 이빨을 찾아냈다. SJ그룹의 연례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서울의 한 최고급 호텔 연회장은 축제 분위기로 가득했다. 반짝이는 샹들리에 아래 잘 차려입은 주주들과 언론인, 그리고 임원들이 샴페인을 나누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단상 위 최민준 회장은 그의 권력의 정점에 서 있었다. 그는 기록적인 수익과 회사에 빛나는 미래 비전을 발표할 준비를 마쳤다. 그리고 특별 VIP석에는 윤서연이 앉아 있었다. 최민준의 초대를 받은 그녀는 그의 곁에 있는 우아하고 힘있는 여성의 역할을 연기하고 있었다. 남편의 부재 속에서 그녀의 존재는 지훈에 대한 또 다른 형태의 굴욕이었다. 그 시각, 호텔 근처의 한 작은 오피스텔. 강지훈과 박성호는 작전지휘본부에서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성호는 노트북 앞에서 모든 준비를 마쳤고, 지훈은 단정하지만 어두운 색의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침착했지만 두 눈은 결전의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성호는 호텔의 시청각 시스템에 침투할 뒷문을 확보해 놓았고, 모든 것은 초단위로 계획되어 있었다. 단상 위에서 최민준의 연설이 시작되었다. 그는 신뢰, 정직, 그리고 위기 극복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그는 한 불충한 직원, 강지훈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사건을 언급했지만 회사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다고 주주들을 안심시켰다. 박수갈채가 쏟아졌고 그는 그 환호를 만끽했다. 서연은 선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최민준이 회사에 야심찬 새 프로젝트를 공개하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연 회장의 조명이 몇 번 깜박이더니 갑자기 어두워졌다. 그의 등 뒤에서 SJ그룹의 로고를 비추던 거대한 스크린이 검게 변했다. 장내의 혼란스러운 웅성거림이 퍼져나갔다. 최민준은 짜증 섞인 표정으로 기술팀의 눈짓을 보냈다. 스크린이 다시 켜졌다. 하지만 나타난 것은 회사 로고가 아니었다. 호텔 방 안에서 최민준과 윤서연이 다정하게
웃으며 찍은 셀카 사진이었다. 장내에서 일제히 경악의 숨소리가 터져 나왔다. 서연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다. 최민준의 미소는 얼굴에 얼어붙었다. 누군가 반응하기도 전에 슬라이드 쇼가 시작되었다. 더 많은 사진들. 두 사람의 노골적인 문자 메시지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며 차례로 지나갔다. 혼돈이 폭발하는 순간 연 회장의 정문이 활짝 열렸다. 강지훈이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소리치거나 뛰지 않았다. 침착하고 단호한 걸음으로 중앙 통로를 따라 무대를 향해 걸어왔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보안 요원들이 그를 막기 위해 움직였지만 스크린에서 펼쳐지는 드라마에 혼란스러워하며 머뭇거렸다. 지훈이 무대에 가까워졌을 때 슬라이드 쇼가 멈췄다. 화면이 다시 검게 변했다. 그리고 잠시 후 강력한 사운드 시스템을 통해 한 여자의 목소리가 연 회장을 가득 채웠다. 비밀 스마트폰에 녹음되어 있던 윤서연의 목소리였다. 지훈 씨는 너무 답답해. 그리고 곧이어 가장 치명적인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다. 강 팀장이 눈치챈 것 같아. 슬슬 처리해야겠어. 라는 최민준의 목소리에 이어 확실하게 해야 해요. 라고 답하는 서연의 차가운 목소리. 음성 파일이 끝나자 화면은 다시 바뀌었다. 이번에는 개인적인 배신이 아닌 사업적인 파멸의 증거들이었다. 박성호가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란하게 시각화한 복잡한 차트와 은행 거래 내역, 송금 기록들이 나타났다. SJ그룹의 프로젝트 자금이 유령 회사인 태아개발로 흘러 들어가 최종적으로 최민준의 개인 스위스 은행 계좌에 꽂히는 전 과정, 그의 거대한 비자금 장부가 만천에 공개된 것이다. 지훈은 이제 단상 위에 서서 경악과 분노로 온몸을 떠는 최민준과 마주섰다. 그는 마이크를 집어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충격으로 침묵에 빠진 연 회장 전체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최민준 회장님, 당신이 연설에서 말하던 신뢰와 정직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까? 그는 객석을 향해 몸을 돌렸다. 여러분은 배신자에게 박수를 보냈고 괴물에게 투자했습니다. 얼굴이 보라색으로 변한 최민준이 짐승처럼 그에게 달려들며 소리쳤다. 꺼, 당장 꺼. 하지만 너무 늦었다. 주주들은 고함을 지르고 있었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져 나왔다. 그의 왕국이 그의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비틀거리다 가슴을 움켜쥐고 무대 위로 쓰러졌다. 아수라장 속에서 지훈의 시선은 군중 속의 서연을 찾아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와 완전한 파멸감으로 일그러진 가면 같았다. 두 사람의 눈이 허공에서 마지막으로 길게 마주쳤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증오도, 사랑도, 연민도 없었다. 오직 거대하고 텅 빈 공허함만이 존재했다. 그는 이겼지만 이기기 위해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그녀에게, 그리고 그의 과거의 잔해에 등을 돌렸다. 지훈은 무대에서 내려와 자신이 만든 폭풍의 잔해를 뒤로 한 채 연 회장을 걸어 나갔다. 멀리서 다가오는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가 일으킨 폭풍은 그의 적들을 삼켜버렸다. 이제 그는 그 폭풍 뒤에 찾아올 침묵과 마주해야 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고요했다. 주주총회 다음 날, 대한민국은
SJ그룹의 스캔들로 발칵 뒤집혔다. S그룹 최민준 회장 수천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이 이 문장으로 도배되었다. 추악한 불륜 스캔들과 함께 터져나온 거대한 비리 게이트에 여론은 들끓었다. 강지훈의 이름은 하루아침에 산업 스파이에서 내부 고발자이자 다크 히어로로 바뀌었다. 그의 집 앞으로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그는 변호사를 통해 간결한 입장문 하나를 발표했을 뿐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며칠 후 박성호가 지훈이 임시로 머무는 작은 오피스텔로 찾아왔다. 팀장님, 회사에서 연락 왔습니다. 새로 구성된 비상경영위원회에서 팀장님을 임원으로 복귀시키고 싶어 합니다. 지훈은 창밖을 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성호야, 고맙다. 하지만 내 자리는 더 이상 거기에 없어. 이제 그 회사를 바로 세우는 건 자네 같은 젊고 정직한 사람들의 몫이야. 그는 SJ그룹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존경과 감사를 표하는 두 남자의 악수를 끝으로 지훈은 과거와의 연결고리를 또 하나 끊어냈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을 정리하기 위해 그는 그들의 옛집으로 향했다. 텅 비어있을 거라 생각했던 집에는 자신의 짐을 싸고 있는 윤서연이 있었다. 한때는 온기와 행복으로 가득 찼던 호화로운 아파트는 이제 차갑고 휑한 동굴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과거의 화려했던 모습을 모두 잃고 초라한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지훈을 보자 그녀의 얼굴 위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지훈 씨, 미안해요. 내가 모든 걸 망쳤어요. 잘못했어요. 그녀는 용서를 구걸했지만 지훈은 분노가 아닌 깊은 공허함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증오하지 않았다. 증오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다. 당신의 사과는 내가 아니라 당신 스스로에게 해야 할 거야. 그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어떤 비명보다 날카롭게 그녀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잘 지내라는 말은 못하겠다. 그냥 살아. 당신의 선택이 어떤 무게를 가졌는지 평생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지훈은 자신의 물건이 담긴 마지막 상자를 들었다. 그의 발치의 바싹부터 따르던 미소와 함께 그는 두 번 다시 뒤돌아보지 않고 그녀의 인생에서 영원히 걸어 나왔다. 1년 후 서울의 한적한 오피스가 JHP 컨설팅이라는 작은 간판이 붙은 사무실은 햇살로 가득했다. JHP는 지훈과 성호의 이니셜이었다. 결국 SJ그룹을 나온 박성호와 의기투합해 차린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를 전문으로 하는 컨설팅 회사였다. 회사는 작았지만 그들의 정직함과 실력을 알아본 고객들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다. 강지훈은 변해 있었다. 그의 얼굴을 뒤덮었던 어두운 고통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조용한 자신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날카롭기만 하던 인상은 부드러워졌고 눈가에는 희미한 웃음주름이 생겨 있었다. 업무를 마친 그는 화려한 강남의 아파트가 아닌 서울 외곽의 작은 마당이 딸린 소박한 단층집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코끝이 희끗희끗해진 미소가 꼬리를 격하게 흔들며 그를 맞았다. 그날 저녁 지훈과 미소는 해질녘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하늘은 주황색과 보라색이 뒤섞인 아름다운 노을로 물들고 있었다. 지훈은
주머니에서 낡은 테니스 공을 꺼냈다. 기대감에 찬 행복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는 미소를 보며 그는 멀리 풀밭을 향해 공을 던졌다. 미소는 순수한 기쁨으로 가득 차 땅을 박차고 달려나갔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지훈의 얼굴에 아주 오랜만에 진심으로 편안한 미소가 떠올랐다. 복수에 성공한 승리자의 미소도, 모든 것을 견뎌낸 생존자의 씁쓸한 미소도 아니었다. 지옥을 통과해 마침내 반대편의 평화를 찾아낸 한 남자의 고요하고 온전한 미소였다. 그는 더 빨리 배신을 알아채지 못했던 자신을, 고통 속에 무너졌던 자신을 용서했다. 그는 이제 자유로웠다. 미소가 활떡이며 공을 물고 와 그의 발치에 내려놓았다. 다시 던져달라는 무언의 신호. 미래는 이제 막 공이 던져진 드넓은 들판이었다. 완벽했던 그의 하루는 산산조각 났지만 그는 그 폐허 속에서 더 진실하고 강한 자기 자신을 찾아냈다. 지우는 다시 한번 공을 힘껏 던졌다. 노을빛 속으로 날아가는 공을 향해 미소와 그의 새로운 삶이 함께 달려가고 있었다.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